자, 안녕하십니까. 저 ADSP 한 권으로 끝내기의 주자이자 이패스 코리아의 빅데이터 분석 기사 전임 교수로 있는 김계철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최단 시간 내에 한 번에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라고 하는 라이센스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우리 과연 ADSP 시험에 관련된 어떤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ADSP 시험에 대한 성격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실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수업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짤막한 OT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DSP라는 것은 영어로서 Advanced Data Analytics Semi-Professional의 약자인 ADSP라고 하게 되고 말 그대로 데이터 이해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기획 및 데이터 분석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 대부분 비전공자, 데이터 관련해서 비전공자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또 현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것과 특정 분야의 점유물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기본 교양 과목처럼 변화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우리 ADSP 라이센스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를 1차적인 목표로 두고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ADSP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분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ADSP 라이센스를 취득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드립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아쉽게도 ADSP는 실기 과정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R이라는 통계 패키지 익힌다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굉장히 스펙적으로 강점으로서 차별성을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론적인 토대 단단히 굳히시고 그보다 우리 ADSP보다 상위 이종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또는 ADP 시험에 도전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ADSP에 관련된 시험은 크게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과목은 데이터 이해, 전체 10문항 중에 8문항 객관문항, 2문제는 단답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과목은 데이터 분석 기획이라는 과목이고 전체 10문항 중 8문항은 객관형 문항, 2문항은 단답형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데이터 분석 파트는 30개 문항 중에서 객관형이 24문항, 단답형이 6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전체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 각 과목에 대한 과목이 40% 미만일 때 과락이 발생한다는 거 여러분이 꼭 숙지하셔야 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각 과목의 평균 60점이면 라이센스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 바로 ADSP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한 번도 통계 데이터 관련해서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게 싫어서 문과에 갔는데 또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깜깜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두려움도 항상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랑 같이 수업하는 방향,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어느 정도 여러분한테 시험을 공부해야 할 범위를 주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약간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쪽에서 있으면서 한 3, 4년 정도 이쪽 문항과 출제 패턴, 유형 등을 좀 분석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문제 패턴과 기출 유형을 따로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 파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반복 학습을 한다면 여러분 한 번에 최단 시간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하게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시는 거에 대한 두려움 지금부터는 갖고 있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거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 우리 시험에서는 단답형의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시험 감각이 약간 떨어지시는 직장인분들 약간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시험 문제 패턴 단답형은 말 그대로 딱 단답의 형태, 서술형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기본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 강의하면서 강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유능한 강사라는 것은 합격률로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일단 1차적인 목표 합격률에 일단 포인트를 두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기회에 ADSP라는 데이터 분석 관련된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과정 중에 얻게 된 지식을 어떻게든지 여러분 학업이나 또는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쪽으로 한 번 더 레벨업 하실 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추천드린다 할 수가 있고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22년도 우리 데이터 분석 출제 경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과목과 2과목은 굉장히 시험 출제 포인트가 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 거의 전략적인 노출, 출제 패턴 유형들이 거의 다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어려워할 수 있는 파3에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최근 2년 동안 우리 R과 관련된 기초 문제 출장 빈도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아쉬운 문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우리 시험에서는 실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으로 출제 빈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자, 수험생들이 특별하게 R과 관련된 실습을 한 번도 안 해보는 수험생들이 합격하게도 되는 그런 경우의 수가 굉장히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저는 이 추세가 언제까지 갈지는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에 R과 관련된 기초 문제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형 데이터 마이닝의 출제 빈도의 유지 또는 확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국가공인 자격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회조사 분석사도 있을 테고 빅데이터 분석 기사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전문가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데이터 분석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증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ADSP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 다른 극명하게 특징되는 부분, 즉 사회조사 분석사랑 가장 뚜렷하게 대비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사가 통계학 개론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ADSP는 바로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 빈도가 5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파트 중심이 높다. 빈도 기출 비율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빅분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조사의 역할 또는 우리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금 ADSP 성격의 역할을 반반 섞여져 있는 과목이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충분하게 이해하시는 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시험의 성격은 굉장히 깊이보다는 넓습니다. 그죠? 어떤 깊이를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을 하느냐 해석에 관련된 부분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깊이가 떨어지는 대신에 굉장히 여러분이 학습해야 할 범위가 넓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시중에 우리 ADSP 관련된 책을 다 모으게 되면 특히 데이터 분석 파트만 모아놔도 거의 3,000페이지 육박할 정도로 많은 양의 분량을 자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ADSP 시험이 이와 같은 깊이는 없지만 대신 넓은 대신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분야의 일단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를 이해하고 기획하고 분석하고 하는 모든 파트의 분야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서로의 유기적인 연계 가능성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데이터 분석 라이센스보다는 훨씬 더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ADSP라는 시험의 성격이다라고 단정져서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강의를 해야 할 구성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패턴 1과목, 2과목, 3과목도 마찬가지게 될 거고 아마 이거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저는 반복 학습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를 굉장히 넓게 하면서 반복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어렵죠.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험 범위를 될 수 있으면 좁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좁혀드리도록 하긴 하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자, 이론을 먼저 제대로 학습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출제에 어떤 문제 형태가 나오게 되고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가 두 번째 포인트. 마지막, 저는 ADSP는 굉장히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부터 지금 30회가 넘게 ADSP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면밀하게 기출문제를 분석하게 되면 이 문제가 거의 문제은행식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더더욱 느끼게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론 파트와 여러분 교재에 있는 핵심 체크에 있는 넘버링 파트, 마지막 기출문제 복원 파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앞으로 여러분 우리 책은 계속 버전 업데이트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자, 되면 될수록 핵심 체크의 넘버링 수는 많아지게 될 거고, 자, 이론도 될 수 있으면 핵심적인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기출문제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핵심 체크와 기출문제는 계속 늘어나게 되고 이론 파트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부담이 느끼지 않게끔 될 수 있으면 협의에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만 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학습을 반복할 수 있느냐,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 들게 되냐면 1과목, 2과목, 3과목이 다 과목마다 나눠져 있지만 이 과목이 다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ADSP를 최단 시간에 합격할 수 있는 수업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